그럼 오늘장 이슈됐던 섹터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증권주들이 지난해부터 이 증시 화랑에 이어서 1분기 호실적까지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거든요. 증권주들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지난번에 증권주가 상승했을 때는 뭐 하나투자증권 필두로 이제 무슨 가상화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뭐 마켓컬리 뭐 이런 어떤 IPO 신규 상장에 대한 어떤 지분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중소형 증권주들이 막 급등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급등을 한 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급등을 할 때는 삼성증권의 실적,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실적 이런 걸로 지금 급등을 했고요. 앞전에 고점을 지금 넘기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거래량도 지금 많이 터졌죠. 보시면 신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이렇게 넘어갈 때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어야 됐는데 거래량이 안 터지고 그냥 지금 지수만 넘어갔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어떤 지수에 대한 신뢰도는 좀 낮다. 하지만 증권주는 좀 얘기가 다르죠. 그래서 증권주가 앞으로도 이제 주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괜찮을 거고, 또한 좀 긍정적, 전체 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게 뭐냐면, 일단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왔고 테이퍼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좀 사그라들면서 시장이 반등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증권주들이 좀 이렇게 급등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삼성증권의 지금 자리를 보면 아직 그렇게 고가권은 아니거든요. 일단 삼성증권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또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 대우였는데 또 이름이 또 바뀌었네요. 미래에셋증권도 마찬가지의 흐름이 나왔는데 삼성증권보다 사실 미래에셋증권이 더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삼성증권은 밑으로 이렇게 내렸다가 다시 올랐지만 옆으로 횡보하다가 지금 이 횡보권역을 뚫는 듯한 어떤 모습이 나오고, 마찬가지 거래량 실렸죠. 실렸고 오늘 한 5.8%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 미래에셋증권 많이 쉬었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8월 달부터 지금 계속 쉬었거든요. 8월 달부터 힘을 계속 모아갔는데 지금 고점 뚫는 흐름이 나왔는데 거의 한 6개월 이상, 8월 달부터 5월 달까지니까 한 6개월 이상이죠. 이 부분 동안에 계속 시장에서 가지 못하고 여태까지 이렇게 지루한 흐름이 보여졌었는데, 좀 이 동안에 계속 들고 있었던 분들은 이제 그 약간 계속 들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신규로 이 동안 안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른 종목으로 이제 수익을 냈고 시간을 아꼈으니까 이 부분 좀 관심 갖고 볼 필요 있습니다. 지금 NH투자증권이 옛날에 우리투자증권 인수하면서 대우증권을 미래에셋에서 인수했죠. 근데 이제 그 우리투자증권은 NH투자증권에서 인수를 했죠. 이 NH투자증권의 흐름도 보면 지금 흐름이 괜찮아요. 오늘은 흐름이 별로 그렇게 크게 세게 안 나왔지만, 이 증권주가 갈 때 예전 과거부터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얘네가 그 대장이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으로 바뀌었으니까 좀 유심히 볼 필요 있고, 마찬가지로 고점 넘겼죠. 고점 넘기고 얘가 좀 더 빨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래에셋증권보다 NH투자증권이 더 센 거거든요. 더 센 건데, 그게 이제 또 근데 앞전에 좀 사연이 있죠. 이것도 이 앞에 무슨 펀드 뭐 레몬 사태인가 그걸로 인해서 여기서 그 손해를 많이 보면서 다른 종목이 갈 때 얘 혼자 못 갔어요. 못 가고 그리고 나서 눌려 있다가 올라오고, 약간 레벨로 보면 뭐 미래에셋 대우가 좀 나을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좀 NH투자증권 좀 더 나을 수도 있고, 이제 그 부분을 좀 대신에 관심을 갖고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통적으로 이제 강했던 배당주나 이런 부분에 어떤 이슈가 있는 대신증권, 대신증권이 엄청 강하죠. 대신증권. 대신증권도 지금 굉장히 괜찮은 흐름이고요. 친구들이 다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증권주를. 키움증권 약간 얘기가 다르긴 한데, 이거는 이제 흐름이 제일 안 좋죠. 안 좋긴 한데요. 그래도 키움증권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하던 어떤 그런 증권사다 보니까 또 올라갈 때 좀 이 부분들을 상승 목표치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종목들은 이걸 넘어갔지만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금 저가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은 키움증권을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는 말에 올라타라 뭐 이런 성격이면 미래에셋 대우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을 볼 필요가 있고, NH투자증권, 삼성증권, 그리고 그런 종목들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뭐 키움증권의 이런 형태와 그리고 가는 말에 올라타는 어떤 그런 형태, 둘 중에 어떤 게 더 괜찮냐 또 그런 거 물어보시면 저의 스타일은 이제 저는 키움증권보다는 미래에셋 대우증권이 좀 더 훨씬 좋아 보여요. 그중에 최선호주는 미래에셋 증권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선호주는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호실적으로 상승한 증권주들 흐름 하나씩 다 짚어주셨고요. 그중에서는 미래에셋 증권이 흐름이 가장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증권주 하니까 은행주도 생각이 나거든요. 은행주도 또 요즘에 흐름이 좋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또 금리 인상 이슈까지 나오면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업종이니까 은행주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은행주 같은 경우는
재미가 없어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게 금리 인상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지금 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고점을 넘어갈 때도 거래량 보시면 넘어가고 나서 지금 이제 좀 거래량이 줄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거를 지금 다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흐름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전에 흐름도 한번 보시면 실제로 이 2015년도부터 이게 상승했죠. 상승했어요. 여기 보시면 앞전의 흐름을 그냥 그대로 보시면 2013년도에 테이퍼링을 했어요. 2013년도. 테이퍼링 할 때 올라갔죠. 예, 반등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금리 인상 할 때까지 계속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하니까 그때 이제 시세를 내죠. 그러니까 이 흐름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과거가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경험자로서 알 수 있는 건 이런 걸 보면서 시장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는 있거든요. 그럼 이번에 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 은행주의 상승은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과거의 흐름을 따라간다고 치면 테이퍼링을 할 때 올라올 수 있지만 테이퍼링을 막상 진행하면 주가는 조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하는 시기가 돼서 2023년도 예상이에요. 그때부터 진짜 시세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증권주보다는 좀 은행주는 조금 그냥 이번 상승에 단기적으로만 보고 좀 계속적으로 따라가기엔 좀 무리가 있다. 금리 인상을 나중에 하니까 그때까지 계속 할 거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 앞전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죠. 2013년도부터 2015년도의 흐름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면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행주들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으로 계속해서 수혜입을 업종은 아니다. 좀 흐름이 지지부진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전문가님, 요즘에 원자재 값 상승으로 철강주들 정말 끝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셨나요? 이 섹터? 참 주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면 생각보다 더 내려가고 네. 올라가면 생각보다 더 올라가는 철강주가 뭐 쉬지도 않고 지금 계속 올라오다가 맞아요. 내려가면 또 크게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많이 내려가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일단 아직까지 흐름은 살아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여기에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사실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일단 포스코 같은 경우는 흐름이 좀 괜찮아요. 일단 중소형 철강주 동국제강이 크게 흐름이 나왔는데 그런 건 좀 따라하기가 부담스러운데 포스코라든지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정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또 게임이 막 벌어지고 있죠. 게임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문배철강, 삼연철강 이들이 이제 올라오다가 여태까지 조금 덜 올라왔던 오늘은 동양에스텍이 이제 상한가를 갔고요. 예, 동양에스텍.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네. 이게 대장이었다고. 그러니까 문배철강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대장이었는데 좀 약간 거래량이 별로 없고 해서 저도 지켜만 보다가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더라고요. 대동스틸. 네,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덜 올라온 종목들이 지금 이제 다시 후발주로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게 약간 기다림의 영역인데 그냥 그런 앞에 이제 선발주들이 움직이면 그 다음에 뒤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좀 사서 기다릴 수 있는 좀 그런 부분들의 여유가 좀 필요하긴 한데요. 일단은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이 다음 버전 풍산이죠, 풍산. 네, 풍산도 지금 이제 네, 계속 이제 흐름이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고려아연. 네, 고려아연. 얘네들이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그 다음 수순으로 오르는 애들이거든요. 지금 흐름이 좀 괜찮아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고려아연하고 풍산은 조금 볼 필요가 있고 좀 풍산 같은 경우도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지난번 방송 이후에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약간 부담스럽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구리 가격이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일단은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고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시세를 냈던 대창, 이구산업 같은 경우가 지금 약간 쉬고 있거든요. 이 종목들은 조금 위험하다. 이구산업 이런 건 조금 위험하고 대창이나 이런 것도 뭐 흐름이 아직 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에 이제 조금 약간 이 종목들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창하고 이구산업은 좀 나올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문배철강, 삼연철강 얘네들을 필두로 한 동양에스텍, 대동스틸이 뒤따라 움직이는 종목들은 조금 가지고 계시면 보유할 필요가 있고 고려아연은 신규 접근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풍산이나 이런 거는 좀 눌리는 그런 상황들을 좀 보자. 그리고
조금 풍산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 좀 한번 보자. 지금 계속 따라가지 말고 구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금방 꺾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좀 관심 갖고 계속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철강주 중에서 포스코와 현대제철 그리고 구리 관련주 중에서는 고려아연은 신규 진입도 괜찮다라고 하셨고요. 풍산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에서 접근해보자라고 하셨습니다. 또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동양에스텍 같은 경우에 지난 방송에서도 눈여겨보자라고 하셨는데 오늘 또 상한가를 갔으니까요. 이렇게 방송 중에 소개해 주시는 종목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 하고 싶은 분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전문가님 네. 오늘 또 기계 관련주들도 좀 괜찮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전통적으로 이제 사이클이 있죠. 네. 철강이 움직이면 그다음 기계예요. 이게 순환매가 계속 이제 돌거든요. 조선, 철강, 기계 뭐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이제 이렇게 돌아요. 근데 이제 기계 종목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두산이 지금 필두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두산이 예전에 제가 다른 방송할 때 이 앞전에서도 소개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이 회사의 그런 어떤 연혁이라든지 지금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많이 해드렸었고요. 좀 조정을 받고 그리고 지금 다시 오르는 이런 부분들의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이 패턴 보니까 좀 생각이 나서 언급을 드리면 이 패턴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오다가 밑으로 이렇게 눌렀다가 다시 가는 이런 패턴. 요게 이제 이 누를 때 이 패턴을 모르시면 이 누를 때 무서워서 손절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이렇게 움직였던 종목들을 한번 보여드리면 대표적으로 이제 HDC. 네. HDC 같은 경우도 지금 요렇게 앞전에 이렇게 움직이고 밑으로 눌렀다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HDC 산업개발, HDC 산업개발이 보시면 두산처럼 이렇게 움직이다가 밑으로 이렇게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약간 형태는 다르긴 하지만 앞전에서 이렇게 모아놓고 눌렀다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괜찮게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두산 같은 경우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당장 따라가기에는 조금 겁나죠. 일단 횡보하고 나서 오늘 첫 상승이긴 한데요. 일단은 향후 흐름 오늘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향후 흐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 왜 이 두산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냐고 말씀드리냐면 이 두산 그룹주 자체를 다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산인프라코어 이게 지금 이 회사가 거래 정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7월 달에 거래 정지 들어가죠. 지금 LG처럼 이 주식을 두산인프라하고 두산중공업으로 쪼개요. 쪼개서 이제 그 두산인프라는 현대중공업 그룹이 가져가잖아요. 이제 나머지 이제 두산밥켓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 투자 회사 그 지분을 이제 두산중공업 주식으로 바꿔주거든요. 당분간은 여기서 이제 좀 왔다 갔다 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긴 한데 나중에 거래 정지 들어갈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좀 괜찮은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바켓 기계 관련주 두산바켓의 흐름이 지금 괜찮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조정을 받았을 때 못 샀다. 근데 급등을 했는데 윗꼬리 맞고 지금 다시 조정 가려고 하는 모습이니까 지난번에 못 사서 아쉬운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조정장에서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두산바켓 쪽 한 눈여겨 보시고 네. 그리고 또 그 HSD 엔진 옛날 두산 엔진이죠. 예, HSD 엔진 같은 경우도 지금 급등을 하고 나서 지금 가려고 하다 윗꼬리 맞고 지금 밑으로 내려오고 지금 이렇게 흐름이 옆으로 기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요 흐름 중에서 이 밑에 하단 잡고 10,000원, 한 500원 정도 부근에서 잡아놓으면 나중에 옆으로 기다가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HSD 엔진은 저도 좀 보고 있어요. 매일매일 보고 있는데 일단 모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좀 보면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 정도 하단에서 매수하는 그런 어떤 부분의 영역으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전 고점이죠. 앞전 고점. 네, 요 정도 부분의 지지가 될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 와중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조정의 폭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조정받고 다시 갈 모양이다. 그래서 HSD 엔진도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 기계주 관련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와 오늘 이슈 얘기는 다음 2부에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생방송 중에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